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으로 가득한 설 차례상. 안 그래도 늘어나는 몸무게가 걱정스러운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용 설 차례상 차리는 비법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는 YTN 애청자 송태준 기사분 찾아가 뵀습니다. 경치 좋은 곳만 달리는 버스 4432번을 소개하고 싶다고 직접 신청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2부에는 대입 상담 코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대입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고등학교 입학 전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이나 오늘 방송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왔는데요.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풍성한 명절 음식 나눌 텐데 그만큼 높은 열량의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이번 명절에도 살이 찔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열량을 낮추는 차례 음식 만드는 비법을 공개했는데요. 농촌진흥청 기능성 식품과의 최용민 연구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차례상 우리가 보통 한 끼를 먹을 경우에 네.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네. 몇 칼로리 정도가 될까요? 일단 성인 한 명이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차례상에 올라오는 떡국, 삼색나물, 전, 갈비찜, 이제 잡채를 먹고 후식으로 뭐 사과, 단감, 배를 먹으면 이제 네. 약 1000칼로리 정도 섭취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게 일반 권장 섭취량하고 네.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영양 섭취 기준에 의해서 일일 평균 권장 칼로리는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약 2,500이고요. 예. 성인 여자는 2,000입니다. 그게 이제 하루 세 끼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하루 3끼 먹는다고 가정하고 예. 이제 한 끼에 먹는 권장 칼로리는 약 700에서 800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비교하면은 권장 칼로리보다 한 200-300칼로리를 네, 더 먹게 되는 네. 경우가 되는 거군요. 네. 아, 그렇다면은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고 건강에도 네.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일단 차례 음식을 준비하는데 보통 이제 기름이 지지거나 볶는 조리법이 사용돼서 예. 칼로리가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예. 따라서 이제 체중 조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체중 조절 중인 사람은 현명한 이제 조리법을 선택하거나 예. 과식하지 않는 이제 식습관으로 열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건강 관련해서는 이제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시간이 이제 걸려서 소화 불량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예. 이제 건강한 성인은 갑자기 건강한 성인인 경우에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보통 저지방이나 저열량 식이가 필요한 당뇨병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살도 안 찌고 몸도 건강해지는 설 차례상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조리 과정에서 기름 사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례상 음식인 삼색나물의 경우에 보통 기름에 볶는 조리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예. 이제 무침 조리법을 사용해서 기름량을 줄이면 예. 열량이 한 30% 정도 낮아질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잡채도 이제 채소 같은 주재료를 기름에 볶아 사용하는데 이 주재료를 삶거나 데쳐서 사용하면
담백한 저열량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권장 칼로리를 맞출 수 있을까요? 일단 한 끼 권장 칼로리를 700에서 800으로 생각하시고요. 예. 한 끼상에 이제 올라가는 음식이 떡국, 잡채, 전, 이제 삼색나물 무침, 이제 김치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예. 만약에 이제 이런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법을 사용한다면, 네. 이제 열량이 약 한 750 정도, 예. 그 한 끼 권장량을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칼로리를 섭취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보통 이제 명절 음식을 가족끼리 나누다 보면 예. 칼로리 섭취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예. 식사를 할 때 이제 나물 종류 등을 먼저 섭취하면서 포만감을 예. 주거나 예. 세 끼를 다 먹는 것보다는 이제 세 끼 중 한 끼를 간단한 이제 과일로 후식으로 네. 대체하는 것도 현명한 이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설에 많이 먹는 떡국 경우에 칼로리가 네. 굉장히 높은 것으로 네, 알려져 네, 있는데 네, 네. 그 떡국을 끓일 때도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일단 떡국에 들어가는 이제 주 재료가 아시는 예. 것처럼 동전 모양으로 이제 썰어놓은 가래떡과 예. 육수 내는데 사용되는 쇠고기 양지입니다. 예. 이 양지 부위를 보통 사용하는 양지 부위를 사태 부위로 바꾸면 열량을 낮출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유는 양지 같은 경우에는 양지 100g당 약 210칼로리고요. 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부위가 적기 때문에 예. 약 130칼로리 정도 됩니다. 많이 그러니까 낮네요. 이제 그래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고기가 싫으신 분들은 육류 대신에 이제 조개류나 예. 멸치 혹은 예. 다시마를 이용해서 국물을 준비하셔도 저열량 떡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에 또 술자리도 이렇게 네. 빠질 수 없는데 술자리 칼로리도 줄일 수 있겠죠? 일단은 술도 칼로리가 높은 식품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두 잔 먹다 보면 계속 먹게 되기 때문에 네. 칼로리 걱정을 해야 되고요. 네. 보통 이제 소주 한 잔 예. 계산했을 때 칼로리가 약 80이고 예. 이제 그밖에 이제 맥주도 자주 먹게 되는데 맥주도 종이컵 한 컵에 한 96칼로리 정도. 네. 그리고 적포도주도 종이컵 한 잔으로 봤을 때 이제 160 정도 됩니다. 네. 이제 따라서 일단은 과음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안주도 이제 설 때 사용한 튀김 전보다는 이제 나물이나 네. 아니면 대추, 밤과 같은 견과류 그리고 배나 감을 이용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너무 늦게까지 드시지 말고 예. 이제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산책 나가시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김일성식품과의 최용민 연구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안녕하세요. YTN FM 정치자 여러분. 저는 도선역에서 4432번을 운전하는 기사 송태정입니다. 제가 오늘 정치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서울에서 제일 경치 좋은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가슴 쓰리던 어제 일들은 네, 귀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을 만나봤는지 박설희 리포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 앞서서 오늘 소개할 버스 4432번 송태준 기사님부터 만나봤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로 직접 문자를 보내서 신청을 해주셨다고요? 예, 우리 기사님이 YTN FM 애청자입니다. 네. 그래서 기사님이 운전하는 4432번 버스는요, 언제나 YTN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마 지금도 승객들과 함께 듣고 계실 텐데요. 수도권 투데이를 들으시다가 우리 버스도 소개하고 싶어서 직접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4432번 서울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을 가는 버스라고요? 예, 기사님이 직접 그렇게 자랑을 해주셨는데요.
가보니까 정말 경치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개포동을 출발해서 양지역 지나서요. 바로 청계산으로 올라가는 버스입니다. 네. 노선이 길지는 않아요. 편도 40분 거리고요. 개포동, 양재동 주민들은 이제 우리 동네 다니는 버스다라고 동네 버스로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세한 버스 소개는 기사님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리 4432번 노선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입니다. 여기서 영곡동 사거리까지 갈 때까지는 그냥 도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나로 쪽으로 올라갈 때부터는 이제 옛날 시골길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봄에 꽃 피는 거라든지 그 가을에 또 단풍, 뭐 겨울에 눈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우리 노선은 평소에는 이렇게 뭐 승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제 공휴일 날은 청계산을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공휴일 날은 이제는 다 못 태우고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 날에는 예비 버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버스들은요. 공휴일에 더 기사님들 쉬셔야 되니까 배차 간격이 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 노선은 다릅니다. 그게 다릅니다. 남들 쉬는 공휴일 날이 더 바쁩니다. 그게 저희 보람이죠. 네, 등산객들이 많은 주말에 버스를 더 많이 배차하는 게 특징이군요. 예, 보통 일반 버스들은요, 이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버스 배차 간격이 더 멉니다. 그런데 청계산 가는 버스는 평일에 오히려 한산하고 주말에 승객이 많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더 바쁘다고 하세요. 그래서 주말에만 일하는 기사님들까지 다 동원돼서 버스가 네. 쉴 틈 없이 운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박세리 리포터도 버스 직접 타고 청계산까지 가봤습니까? 예, 정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 가서 잠깐 이제 기사님 쉬시는 1, 2분 사이에 인증샷도 찍고 내려왔고요. 예. 산 입구에서요. 사실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겨울에는 많이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산에 간 지 오래됐고 해서 이제 청계산 가는 버스를 타면서 설레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산을 잘 타지 못하니까 겨울에는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등산을 안 했었는데요. 청계산에 오르는 등산객들 만나보니까 겨울 산행도 도전해볼 만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청계산 오르는 분 계셨는데요.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청계산이요. 눈 오고 다음에 가면은 아이젠하고 갈 때 푹신푹신해서 오르기가 좋아요. 보통 우리는요, 눈 오면은 좀 이제 위험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경치도 훨씬 더 좋고 걷기도 아이젠 하면은 이렇게 푹신푹신해요, 발기가. 근데 눈 오고 나서 많이 녹으면은 미끄러워서 다니기가 더 힘들어요. 근데 이 버스 자주 좀 이용하시겠네요? 예, 버스 자주 이용해요. 자주 오고. 산에 이제 가면은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기사님도 인사하시면 저희도 따라서 같이 인사하고. 청계산 버스도 자주 있고 다른 데는 버스 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청계산들 많이 오세요. 앞서 기사분이 경치 좋은 곳으로 안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경치가 좋던가요? 예, 좋았습니다. 정말 자랑하실만 했어요. 네. 어떤 기분이었냐면 시골 할머니들 가는 기분 저는 조금 들었거든요. 네. 중간에 이제 승객하고 얘기할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다 보면 버스가 막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제 시골길 가는 것처럼 버스가 흔들려서 운전하시기는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또 이제 버스 타고 여행 가는 사람 입장으로는 이거 시골길 같기도 하고 정말 어디 놀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길이 원래는 길이 없었던 곳이고요. 다 논밭이었대요. 네. 그런데 길을 내서 청계산까지 버스가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승객 한 분을 또 만났는데요. 청계산에 있는 마을에 있는 주민이었습니다. 네. 청계산 입구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가 4432번 한 대이기 때문에 이 버스들에게는 버스가 바깥과 소통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승객분 만나보시죠.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집에 가는 거죠. 새쟁이 마을입니다. 별빛이 좋은 동네입니다. 별이 보이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기하고 거기가 온도차가 한 2도 정도 납니다. 서울에서 별이 보여요? 그렇죠. 그럼요. 별이 저녁에부터 새벽까지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전에 영화도 많이 싣고 그랬어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거기는 좀 약간 들어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공기도 맑고 한 10년 전만 해도 거기도 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메꿔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고 조경수를 많이 하는 동네입니다. 이 버스 자주 이용하시겠네요? 이 버스 아니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갔거든. 버스가 이거밖에 없어요. 기사님들 굉장히 친절하시고 같은 동네 사람은 똑같아요. 송태준 기사님은 어떠세요? 저 양반 아주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 인사라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네, 마을 분들
늘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기사분들하고 또 이웃처럼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조금 달랐던 점이요. 보통 기사님들은 승객분들이 타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사실 승객분들은 그 인사에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이 버스는 먼저 올라타시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객분들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되게 가깝게 느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또 기사님도 그렇게 느끼시는 게 이제 뭐 세정이 마을이나 이쪽 산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농사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몸빼 바지도 많이 입고 농사 바로 짓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처럼 그런 네. 차림이신데 또 시내 나갈 때는 쫙 빼입고 나가시는 모습들도 본대요. 그러면 네. 아이고 어머님 오늘 뭐 잔치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들으셨을 텐데요. 쭉 제가 아까도 참 여행 가는 기분이다, 경치가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 마을이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조경수를 많이 심어서 네. 이제 조경수를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쁜 나무들이 그렇게 가는 길 쭈루루룩 심겨져 있어서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끝으로 송태준 기사님 YTN 애청자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버스에서 항상 라디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만나본 승객분들에게요. 버스에서 듣는 라디오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프로 하고 싶은지 여쭤봤거든요. 함께 예. 들어보시죠. 이제 뉴스 같은 거 들으면은 좋죠. 듣고 가면은. 평소에 라디오를 잘 못 듣는데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가 뉴스 같은 거 나오면 소식도 듣고 좋은 음악 나오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제가 DJ를 하면은 오락 프로가 좋을 것 같다. 그냥 남들 기분 좋게 해주니까. 그 기분 좋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날 하루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지난 날을 다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 어떤 방송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나는 좀 정치 쪽으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정치가 하도 이거 혼탁하고 그러니까 좀 비리 같은 거 좀 많이 파가지고 그냥 온 국민이 알아가지고 법을 좀 이렇게 좀 준수하는 국민을 만들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라디오가 할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죠. 네. 그리고 뭐 요즘 라디오 많이 안 들으신다고 하는데 라디오 사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여전히 아날로그 감성도 남아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정보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게 라디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도 버스 안에서 특히 지금 YTN FM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기사님들 중에 우리 버스도 소개하고 싶다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샵 0945번이고요. 문자 네.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설 리포터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에 한하며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 건강 재테크들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 정보 YTN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 가재울 고등학교 고영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겨울방학을 보내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입 레이스를 준비하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들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상담이나 방송과 관련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방송한 MBC 기분 좋은 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MBC 기분 좋은 날에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분 좋은 날은 3대 희귀암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지난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숨진 미국 화가 밥 로스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방송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기숙학원이 학생들 사이에서 번진 피부병을 숨겼다는 주장이 나와 해당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학원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 100여 명은 어젯밤 학원을 찾아 자녀가 학원층의 방치로 피부병인 오매에 옮았다며 항의하고 부모와 전화하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천 하객동 하객사거리에서 31살 김모 씨의 승용차 2대와 택시 등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 등 3명이 목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19%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비법,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입니다. 대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는 학생부가 작성되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비 고등학교 1학년들 마음이 복잡할 텐데 예비 고1들은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가재울 고등학교 고용은 선생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 맞이하는 겨울방학. 예비 고3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중학 시절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고교 생활을 준비한 시기라서 물론 고3만큼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은요. 예.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고교 생활 3년을 사회 축소판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그 중3 겨울방학이 네. 여러 가지 그 면에서 대입 성공의 절반을 차지한다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요. 예. 실제로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그 다른 점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정돈된 생활이 없으면 그만큼 고교 생활에서 낙오하기도 쉽고요. 네. 또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봤고요. 그렇군요. 또 중학교의 그 생활 규정하고 고교의 생활 규정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실제로 고교 졸업 후에 사회로 나가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연습한다는 의미에서 고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하게 했고요. 네. 실제로 지금 중학생들이 중학교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중학교 생활에서 네. 규율이 굉장히 엄한 이렇게 고교 생활로 바뀌는 요 시기에 네. 좋은 습관을 기르지 못하면 네. 그만큼 고1 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지는 고교 생활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실제로 자신의 고교 생활을 영위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그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고요. 예. 특히 대학에서는 실제로 그 고교 생활 충실한 학생을 굉장히 많이 선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습관 형성, 그다음에 고교 생활에 빠른 적응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비 고1 학생들의 그 시기적인 중요성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건 뭐 말씀드렸고요. 예. 실제로 그 방학이라고 해서 그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활교육표를 만들어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입은 보통 고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모든 과정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기 때문에 네. 1학년 때 굉장히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2, 3학년 되면 공부해야지 하는 그런 학생들은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그 상위권 대학에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예. 그런데 요즘 대입 대세가 학교생활 충실을 선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들이 가장 대학 가기는 편한 거죠. 네. 또 하나는요, 그 중학과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고교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네. 이게 저희 그 체제가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그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네. 실제로 중3과 고1 사이의 난이도는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요. 네. 분량도 굉장히 학습 분량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예. 이런 중학과정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보충해야 하고 그런 시기에서 지금 중3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고1 되시는 학생들 2017년 대입을 보게 되는데 그 2017 대입 전형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기본 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017년도 뭐 대입 전형이 좀 간소화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실제로 그 지금 고2, 3 학생들이 치르는 2015, 2016 대입부터 이제 간소화시키고요. 실제로 그 2017학년도 지금 중3 학생들, 지금 고1 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갈 때는 조금 더 이제 많이 간소화돼 가지고요. 그 몇 가지를 보면은요. 국어 영어가 지금은 뭐 수준별인데 수준별을 폐지한다든가 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 하나가 한국사가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동일학과내 정시 분할 모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시험일도 변경이 되고 또 수시 정시 6개 이내 전형 방법도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최저 학력 같은 경우도 많이 낮춰지고요. 그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를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합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지금 치르고 있는 고2, 3 학생들이 치르는 이런 과정이 2017학년도 대입을 완전히 이렇게 정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변화 조짐이라고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뀌는 내용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능 시험일 변경은 어떻게 변경이 된다는 세부 내용이 나왔나요? 올해부터 날짜가 일주일 뒤로 밀려졌습니다. 그렇군요. 2017년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한국사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사 필수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한국사 문제는 각 고교마다 교육과정 자체 내에 한국사를 필수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겠고요. 문제는 이제 수능에서 국어와 영어가 통합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요. 통합이 된 과목인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받는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합격에 필요한 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합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학생보다 하나라도 더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올해 대입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불합격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 학생들로 구분이 되어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2013 대입 이전에도 이런 현상,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별 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수능 시험 자체는 학교 시험과는 달리 성적이 있게 쉽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네. 범위도 정해지지 않고 출제자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꾸준히 우직하게 그리고 오래 공부한 학생이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네. 뭐 벼락치기 공부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대입 전형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고등학교 3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3년 기간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하여간 고교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관건일 겁니다. 네. 고교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요. 그 중학교에서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던 그 습관 자체가 고교 생활에서는 도저히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생활 규정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고 네. 또 교칙, 규정, 규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그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학교생활 충실형 학생들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예. 또 책상에 오랫도록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 자체는 어차피 수험생이면 다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이런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 고교 생활과 중학 생활이 일단은 다르다라는 이 점은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예. 중학교 때 열심히 생활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그런 생활을 유지하면 되고 중학교 때 좀 열심히 생활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만큼 진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생활 방법 차이가 큰가요? 예. 굉장히 좀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생활 자체가 중학교에서의 학교 생활과 고등학교 학생활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생각해보면 이제 등교 시간이 일단 차이가 납니다. 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등교 시간이 훨씬 빠르고요. 또 수업 시간도 고교가 중학교보다는 좀 5분 정도 더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자율학습하는 학생들은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예. 고등학교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다. 거의 다입니다. 예. 그리고 자율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10시간 정도는 고교 생활을 학교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고등학생들 자체가 고교 생활 전부가 학교 생활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각, 결석, 조퇴, 결과 같은 이런 근태 생활인데요. 네.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 근태가 그대로 기재가 되는데 이 근태 상황 자체는 대학에서 학생의 성실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근태 상황이 안 좋은 학생들은 대학에서는 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성적이 어느 정도 좋아도 성적이 좋아도 성실성에 문제가 있으면 뽑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대학에서 이제 자기들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되고요. 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습관 때문에 만일에 이제 징계라도 받게 된다면 대입의 결정적 그 제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공부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중학교에서는 이 암기식 공부가 실제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고교에서는요. 이해력, 응용력이 없으면 성적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다른 문제, 새로운 문제, 교과서 외의 문제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교 생활은 조금 성적이 오르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우리 만약에 예비 고1 학생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다면 걱정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물론 걱정을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과목별로 공부법의 차이를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목의 특성상 당연히 학습 방법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국어 경우에는 논술하고 아주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예, 국어 공부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요. 일단 그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문제가 이게 출제가 됐을 때 국어가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그 문제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당연히 언어 능력이 예. 출중한 학생들이 그만큼 유리하겠고요. 그렇죠. 그 국어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국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독서량이 국어 공부의 반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읽는 시기도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게 되면 학습량 자체가 굉장히 불어나기 때문에 책 예. 읽을 시간이 없어서 예. 지금 중3 겨울방학과 1학년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특히 하나 더 욕심을 부린다면 고교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의 원문을 읽어두는 게 고교 국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기본적인 읽기 능력, 그다음에 이해력 이런 쪽으로 많이 해두면 예. 당연히 논술 실력도 그만큼 늘어날 거고요. 예.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는 1학년 때부터 논술을 시작한다는 건 조금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논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드리면 예. 실제로 논술 전형으로 뽑는 대입 전형의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모집 인원이.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논술이 굉장히 득세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요. 네. 근데 실제로 2017년 들어가서는 현재보다 지금 2014 대입보다 논술 인원이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도 대세는 아무래도 논술일 겁니다. 논술일 텐데 이 논술 공부를 할 때는 단순한 이렇게 줄거리를 읽는 것이 아니고요. 그 등장인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줄거리 작품 중에서 강조하고자 아니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사고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비문학 작품도 실제로 이제 많이 읽어야 되는 게요. 그 신문이라든가 뭐 시사 주간지, 뭐 과학 잡지 이런 것들 보고 비문학 작품도 분명히 읽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스마트폰 문제인데 예.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국적 없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렇죠. 그런 단어를 주로 쓴 학생들이 논술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맞춤법에 반드시 맞춰서 예. 그 논술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국어 공부 중요성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학생들은 진짜 스마트폰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독서 기회가 참 굉장히 적습니다. 예. 예. 국어 다음으로 또 우리 평생을 공부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영어 공부인데 수능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예. 수능 영어 학습은 뭐 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나이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영어인데요. 예. 실제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 수능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성적 분석을 해보면 진짜 우리나라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참 많구나.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다.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요. 예. 지금 시기에서는 중학교 수업에는 기초 문법 단어들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등학교 와서는 실제로 문법에 관한 내용들은 주로 안 하고요. 예. 독해력 위주로 거의 승부를 내기 때문에 어떤 문법이라든가 그런 단어, 어휘력 같은 게 모자라면 아무래도 독해가 이제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문법책이 목차만 딱 보고서라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준이 되면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와서도 영어 공부는 굉장히 쉬울 테고요. 예. 또 하나 단어 공부를 할 때 꼭 파생어도 같이 공부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단어장을 따로 만들어서 암기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문법 공부 또는 문장 공부를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예문을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예.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외국계 교과서 또는 외국계 문법서의 예문을 암기하는 편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요. 예. 또 이렇게 문장 구조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독해 능력이 확실히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럽게 수능 대비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리는 부분인데요. 단어장을 구입할 때 남들이 산다고 굉장히 좋은 거 또는 수준이 높은 걸 사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 눈높이에 맞는 걸 구입하는 게 더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문법이라든가 독해들이 나와 있는 책 한 권 정도는 방학 때 좀 마스터를 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하는 편이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수학의 경우도 아주 중요할 텐데 영어나 국어 공부법과는 좀 다르겠죠?
예,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문이과가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요. 예. 이제 학생들 1학년 고1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2, 3학년 이제 이과 문과로 나눠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기초 공식 점검이 가장 필요하겠죠. 예. 요게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9학년이고 고1 같은 경우에 10학년인데 9학년과 10학년의 그 수학 편제 자체가요. 예. 중학교 때 공식 자체가 고등학교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과정에 그 기초 공식 점검이 필요하고 이걸 모르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그 수학 자체는 공식과 어떤 이론으로 이렇게 원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재울고등학교 고영원 선생님과 함께 지금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9254번인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중학교에서 그렇게 썩 높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중간 정도 해서 인문계를 갔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 중학과정을 복습해서 모르는 부분을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예습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복습과 예습 어느 쪽에 치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질문한 학생이 이제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은요. 네. 2학년이면 1학년 과정을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만약에 고1로 올라가는 학생이면 중학과정을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예. 어차피 복습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습보다는 저는 복습에 더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학생들을 쭉 지켜보셔왔을 텐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특징이 있습니다. 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는 그 습관 자체가요. 예.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오릅니다. 그렇군요. 이게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꾸준히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높은 것이죠. 예. 자율학습에 들락날락 거리는 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겠네요. 예, 엉덩이 무거워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도 잘하고 이기는 거라는 말도 있지만 또 잘 노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좀 상충되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상충되는 얘기긴 하지만은요. 그게 이제 중학 과정까지는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나겠지만 고등학교에 와서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아닌 게요. 학습량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습 시간이 일단 많아야 되니까요. 물론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남들이 1시간 할 분량을 30분에 이제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만큼 30분의 그 내용을 끝냈다 하더라도 그 남은 30분 동안 다른 내용을 다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53번인데요. 외고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외고에 가면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학생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들 말해서 걱정이 큽니다. 학생부 성적을 생각해서 그냥 인문계로 편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고에서 아이들과 경쟁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보통 과고등학교나 외고 나와야 좋은 대학에 간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모두 다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장단점이 있고 그만큼 또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 생각은 일단 입학한 학교를 옮기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만약에 옮긴다고 하더라도요. 일반 고등학교로 들어가서 좋은 대학을 간 학생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나 특목고 같은 학교하고 일반 고등학교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일반고나 외고에서는 당연히 내신 따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능으로 승부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내신을 따는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기의 그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외고나 과학고등학교 이런 특수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 편입한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꽤 있습니다. 꽤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학생들이 일반고로 편입을 하게 되면은 학생부 성적을 아무래도 잘 받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잘 받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짧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0412번. 아이가 학원 특강을 듣느라 정규 학기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 보여서 마음이 안 좋은데 이럴 때 여행도 가고 뭐 이래야 대입 면접 볼 때 할 얘기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행도 의무적으로 다니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번 대입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전형이 복잡하더라고요. 2017년 전형 미리 공부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여기가 지방이라 그런 정보가 없는데 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7년 전형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들 수 있는 강의 같은 걸 준비하고 있나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부모님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 역할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험생 학부모를 안 해보면 인생을 모른다는 정도로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그 여행도 필요하지만 짧게 하는 게 더 낫고요. 그렇군요. 정보는 온라인상에서 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각 시도 교육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주열고등학교 고영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피자 앤 모어 피자 헛.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